베드타임 스토리 15. 캠핑에 간 천사들. 론다는 누군가 자신의 다리를 쿡쿡 찌르는 것을 느꼈어요. 나 좀 내버려둬. 그녀가 동생을 딱 때렸어요. 자려는 중이야. 라라라라라라라. 켈리는 손가락을 론다의 다리 근처로 살금살금 가져가면서 놀렸고 다시 론다의 다리를 찔렀어요. 켈리는 할 일이 없어서 짜증이 났어요. 좋아하는 인형도 새 이야기책도 퍼즐도 실증이 났어요. 켈리는 영원히 차만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만 타는 것이라면 캠핑 여행에 재미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앞자리에서 엄마와 아빠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기분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론다뿐이었어요. 그만해! 론다는 귀찮아했어요. 잘 거야. 켈리는 소리 없이 웃으며 몸을 흔들었어요. 론다가 한 번 더 눈을 감았을 때 켈리의 손가락이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이번엔 론다가 켈리의 손가락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찰싹! 론다는 동생의 손을 때렸어요. 켈리도 찰싹! 론다를 따라 때렸어요. 찰싹 소리는 론다가 켈리의 손을 아프게 때릴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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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언니가 때렸어요! 켈리가 찡얼거렸어요. 엄마는 앞자리에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얘들아, 차 타는 게 지루해졌지? 조금만 가면 야영장에 도착할 거야. 봐라, 입구가 보인다. 아빠는 공원의 자갈길로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괜찮은 야영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야. 한여름 야영철이니까. 아이들은 공포의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여기서 괜찮은 야영 장소를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장소로 또 차를 타고 가야 하고 거기도 없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 이동을 해야 할 테니까요. 엄마랑 같이 좋은 야영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자. 두 소녀는 창가에 머리를 대고 열심히 둘러보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는 차를 몰고 천천히 공원을 지나가셨어요. 이 야영장은 비어있네. 저기 언덕 꼭대기에 트레일러 한 대만 있어. 보세요! 놀이터예요! 켈리가 소리쳤어요. 우리 여기에서 캠핑할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우리가 원하는 아무 데서나 야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나. 엄마는 지형을 잘 살펴보려고 노력하셨어요. 난 이곳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이런 장소면 야영객으로 북적여야 되는데. 아빠는 하나뿐인 트레일러 곁에 차를 세웠어요. 한 노인 부부가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캠핑을 철수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차에서 뛰어내려 부부가 서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론다는 좌석에 몸을 기댔어요. 엄마, 우리 그네 타러 가도 돼요? 그래, 좋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할 때까지 몇 분 동안만이다. 켈리와 론다는 차에서 뛰어나와 엄마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놀이터에 가려고 좁은 길을 가로질러 뛰어갔어요. 미끄럼틀까지 내가 먼저 갈 거야. 론다는 소리치면서 동생을 쉽게 따돌리고 달려갔어요. 론다가 미끄럼틀 위에 올라갔을 때쯤 아빠는 캠프를 철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마치고 엄마와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기 봐! 론다는 부모님들을 가리켰어요. 표정이 밝지 않은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쳐다보지 마. 켈리가 미끄럼틀을 타려고 기다리면서 말했어요. 우와! 론다가 은빛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미끄럼틀이야. 론다의 발이 바닥에 있는 톱밥에 닿기도 전에 켈리가 소리쳤어요. 조심해, 내가 간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미끄럼틀을 탔어요. 그런 다음 그네를 점검했어요. 론다가 그네에 올라타고 있을 때 아빠가 트레일러를 타고 야영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잘 됐네. 여기서 머무를 건가 봐. 론다는 생각했어요. 론다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할 수 있는 한 높이 그네를 탔어요. 이제 겨우 놀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식사 시간이다. 식사 시간엔 늘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렸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말이 없으셨어요. 아이들은 스파게티면을 포크에 감으면서 서로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론다와 켈리는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 다음 아빠는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15분 동안 더 놀게 해주셨어요. 해가 서산에 걸리자 아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족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이 캠핑장에 사람들이 캠핑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아빠는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지난밤 오토바이 폭주족이 이 공원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캠핑 장소에 빈틈이 없을 만큼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고 떠들고 트레일러 2세대를 뒤집어 엎었대. 그뿐 아니라 캠핑하는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는구나. 오늘 아침 캠핑하던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 지역 모텔로 옮겼대. 아이들은 아빠가 왜 야영 장소가 비어있는지를 설명할 때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이곳이 싫어요. 켈리는 캠핑장에 있는 큰 나무 가운데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모텔에 가서 자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 딸. 엄마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셨어요. 첫째는 아마도 지금은 비어있는 모텔방이 없을 거야. 둘째는 주말 동안 모텔에 머물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럼 다른 캠핑 장소로 가면 되지 않아요? 론다는 자신의 제안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좋은 생각이다, 공주님. 아빠는 론다의 묶은 머리를 살짝 당기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캠핑장이 240km나 떨어져 있구나. 엄마와 아이들은 야영 장소를 찾아 더 가야 한다는 생각에 큰 신음소리를 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다. 자, 여기를 봐. 시편 34편 7절 말씀이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저도 그 말씀을 좋아해요. 엄마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오늘 밤 캠핑장에 있는 우리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생각엔 천사들이 우리 트레일러와 차를 빙 둘러싸고 작은 흰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것 같아요. 론다가 말했어요. 엄마는 켈리를 바라보았어요. 넌 천사들이 어떻게 캠핑을 할 거라고 생각해? 아마도 천사들은 서부 개척자들이 탔던 것과 같은 덮개 달린 수레에 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 트레일러 주변을 빙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그 그림도 좋구나. 어쨌든 아름답고 빛나는 천사들은 폭주족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있을 거야. 안 그러니? 기도를 드린 후에 아빠는 성경을 덮었어요. 좋아, 밤이 늦었다. 차를 오래 타고 왔으니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거야. 네. 론다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어요. 아, 피곤해. 그녀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동생에게 윙크를 했어요. 넌 안 졸리니, 켈리? 저도 졸려요. 켈리도 언니를 따라 했어요. 오늘 밤은 빨리 자고 싶어요. 아이들은 부모님께 입을 맞추고 트레일러로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는 한동안 트레일러 밖에 있는 간이 식탁에 앉아 그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아이들이 읽을 책과 손전 등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몇 분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엄마와 아빠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보려고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폭주족들이 저 작은 호수까지 내려오고 있어. 론다가 속상해졌어요. 켈리가 급히 일어나서 같은 블라인드를 통해 내다봤어요. 어둡고 무서워 보이는 그 호수는 캠핑장으로부터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난 좀 무서워. 아이, 겁먹은 고양이 이리 와. 책이나 읽도록 해. 론다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을 때 트레일러 뒤에서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봐, 여기 뭐가 있네. 어서 와봐. 폭주족 중 한 사람이 엔진을 회전시키며 소리쳤어요. 겁에 질린 론다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콧수염을 기르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담배를 입에 문 지저분한 얼굴의 남자가 보였어요. 그는 해골이 그려진 소매 없는 검정 셔츠를 입고 온갖 종류의 핀, 배지, 그리고 패치가 붙어있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팔은 문신으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나를 건들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라는 표정이었어요. 동료들도 전혀 친절해 보이지 않았어요. 너 무서워. 켈리가 울먹였어요. 다른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흔들자 론다와 켈리는 옆 창문으로 뛰어가서 블라인드를 잡아당기고 부모님을 찾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아빠가 트레일러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빨리요. 겁에 질린 두 소녀는 아빠가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사분?
소녀들은 뒷창가로 달려가서 대장이 손을 드는 것을 보았어요. 즉시 그의 오토바이 친구들은 오토바이 엔진의 공회전을 멈췄어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눈을 크게 뜨고 아빠를 주목해 보았어요. 아빠는 다시 신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대장은 말을 더듬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얘들아, 여기서 나가자! 그가 다른 오토바이 폭주족들에게 소리쳤어요. 폭주족들은 엔진을 걸고 그들의 타이어에서 끽끽 소리를 내며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켈리와 론다는 트레일러에서 뛰어나와서 팔을 벌린 부모님 품속에 안겼어요. 아빠, 그 나쁜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켈리가 훌쩍이며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얼굴로 보아서는 무장을 한 지역 경찰이 내 뒤에 있는 것을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빠. 론다는 춤을 췄어요. 우리 천사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원하기만 하면 경찰이나 군인들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엄마도 웃으셨어요.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그들이 누구를 보았을지 궁금해요. 아빠는 웃으셨어요. 그들은 네 엄마나 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어떤 존재를 본 것이 확실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놀라게 한 존재를 보여주실까요? 켈리가 물었어요.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엄마가 대답했어요.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그 캠핑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경찰차가 트레일러 곁으로 달려왔어요. 경찰은 폭주족에 대하여 물었고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경찰은 못 믿겠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를 보고 그 이야기를 믿으라고요?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빠는 어깨를 으쓱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선생님. 경찰은 머리를 흔들면서 차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가족들이 순찰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론다가 낄낄 웃었어요. 내 생각엔 경찰은 캠핑하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을 거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 끝.